당신은 자금성 깊은 곳을 홀로 걷고 있습니다. 해는 1720년, 복도는 좁고 공기는 제스민 향과 보이지 않는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금빛 벽은 희미한 촛불 아래 빛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침묵입니다. 비단 신발을 신은 당신의 발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앞에는 한 고독한 인물이 길을 안내합니다. 늙고 무표정한 황관은 수세기 동안의 비밀로 빚어진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그가 든 촛불은 다홍색과 금색으로 칠해진 나무 문 앞에 멈춰 서자 격렬하게 춤을 춥니다. 당신은 15살입니다. 그리고 막 천자의 첩으로 봉사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환관이 돌아섭니다. 그의 얼굴은 낡은 양피지처럼 주름져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경고보다 더 차가운 것, 후회와 비슷한 것을 담고 당신의 시선과 마주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은 당신이 이곳에서 살아남을지 아니면 이 벽 안에서 사라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이 너무 말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전통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황제의 침실 규칙입니다. 돌이 아니라 당신 이전에 왔던 여인들의 살과 기억에 새겨진 규칙입니다. 일부는 살아남았습니다.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평생 동안 당신은 자금성을 비단과 음악, 권력과 아름다움의 장소로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깨닫습니다. 그 꿈은 거짓이었습니다. 이곳은 명예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차갑고 의례적이며 무자비한 기계입니다. 황제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모든 시선, 모든 숨결은 기록되지 않은 규율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규율은 첩에서 첩으로, 속삭임으로 전해지는데 마치 유령이 산 자에게 경고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배울 내용은 책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몸짓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이 문턱을 넘기 전에 환관이 다가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멀리서 흐르는 물소리에 부드러운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 침묵 밖에서 무언가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유일한 기억입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 규칙들은 전통이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그의 말은 안개처럼 당신 위에 머무릅니다. 이 규칙들은 의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기이하고 더 잔인합니다. 당신은 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왜 권력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가?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1000명을 받은 남자조차도 여인의 손길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둘러싸여 신성한 권위에 쌓여 있는 황제조차도 갑옷을 벗어야 하는 유일한 장소에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침대를 공유하도록 선택된 여인들은 침묵이나 복종보다 더 깊은 것에 굴복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시선을, 숨결을. 잠시가 아니라 삶이 끝날 때까지 또는 가치가 닿을 때까지 모든 순간에 각각의 규칙은 당신의 일부를 지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완벽하게 배우고 망설임이나 실수 없이 따르는 자들만이 다음으로 선택될 소녀에게 속삭일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것들은 사랑의 규칙이 아닙니다. 복종의 안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당신의 그림자가 칠해진 바닥 위로 드리워지면서 당신은 비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침묵 속에 그것들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이후로 그것들은 당신 안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칙 1. 그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간단해 보입니다. 고대 세계의 기묘한 형식. 하지만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황제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옷을 입을 때도, 걸을 때도, 가장 친밀한 순간에도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그를 마주보고 항상 조심스럽게 돌아서야 합니다. 왜일까요? 3억 명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남자는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피부를 만지는 여자는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숨겨진 바늘, 칼날, 손톱 아래의 독, 이것들은 어떤 군대보다도 그를 더 괴롭히는 위협입니다. 등을 돌리는 것은 위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배웁니다. 대리석 위로 물처럼 움직이는 노련한 천민에게서 배웁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정확하게 옷을 벗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안무입니다. 그녀의 등은 결코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생존은 이 춤에 달려 있습니다. 규칙 2. 당신은 나가 아니다 부르지 않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해야 합니다. 이 비천한 노비는, 이 겸손한 첩은, 당신은 더 이상 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절이 아니라 지우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마음은 나라고 말하는 것을 잊습니다. 혼자 있을 때조차도 당신은 자신을 부서진 물건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능, 삶이 아니라 역할. 황제는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는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환상을 담을 만큼 충분히 비워져야 합니다. 규칙 3. 당신의 눈은 결코 그의 눈과 마주쳐서는 안 된다. 친밀한 순간에는 당신의 시선은 그의 턱, 바로 아래 한 지점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결코 눈을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과 그의 영혼 사이에 다리를 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진정으로 본다면 그는 주저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두려움이나 고통 또는 저항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를 본다면 당신은 자신이 육체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필사적으로 애쓰는 외로운 남자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 인간적인 순간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연히 당신의 눈이 마주친다면 당신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무례함 때문이 아니라 감히 자신을 동등하게 본 것 때문에. 이 규칙을 잊은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관들 사이에서 봉사하도록 보내지는데 이는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입니다. 경고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규칙 4. 그가 명령하지 않는 한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당신의 숨결조차도 그의 것입니다. 그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행위 중에는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신음도 한숨도 어떤 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소리는 감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각은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허락 없이 반응하는 몸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많은 첩들은 오랫동안 숨을 참는 법을 배웁니다. 피가 날 때까지 혀를 깨뭅니다. 일부는 자신의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황제의 손길 아래 판자처럼 됩니다. 그는 당신의 쾌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통제를 원합니다. 규칙 5. 그는 항상 마지막에 끝나야 한다. 배려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절정은 우주적 질서, 천지와 지상의 균형, 제왕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객은 신성합니다. 당신의 쾌락은 하찮습니다.
당신은 결코 그보다 먼저 절정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인간적인 기쁨이 신성한 뜻을 능가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대 시를 생각합니다. 당신의 몸이 사용되는 동안 처음부터 거꾸로 세어봅니다. 일부는 너무나 능숙해져서 고통 속에서도 침묵으로 시 전체를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규칙 6. 그가 끝낸 후에는 움직이지 마라 끝났을 때 실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황제가 절정에 도달하자마자 당신은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엎드려 취약하고 숨이 가쁘게 그가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할 때까지 이것은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몸을 닦을 수 없습니다. 자세를 고칠 수 없습니다. 불편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부동성은 복종의 마지막 행위입니다. 천자, 티안지, 인근은 일어서고 옷을 입고 술을 부르고 다른 여인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가 허락할 때까지 부서진 채로 남아 있어야 하는 그릇입니다. 이 불균형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규칙 7. 임신을 알리라. 확신이 없어도 임신이 의심되는 순간, 비록 희미하게라도 당신은 황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황제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십시오. 알리지 않으면 죽음, 거짓으로 알리면 평생 상처를 남기는 채찍질,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에 대한 두려움. 당신은 모든 증상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합니다. 식욕, 기분, 주기. 당신의 몸은 한때는 성전이었지만 위협이 됩니다. 임신이 확인되면 당신은 고립될 것입니다. 밤낮으로 감시받을 것입니다. 보호받기 위함이 아니라 상속인의 온전함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여자가 아니게 됩니다. 감금된 그릇이 됩니다. 규칙 8. 욕망은 경쟁해야 한다. 때때로 한 명 이상의 첩이 동시에 불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총애받는 자가 앞서갑니다. 다른 이들은 따르거나 지켜보거나 참여합니다. 때로는 관객으로, 때로는 사랑이 연기되고 몸이 통화가 되는 잔인한 극장의 경쟁자로. 질투는 실수가 아닙니다. 경기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그저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맹을 맺든 부식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여인을 자매처럼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녀를 모욕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설계입니다. 애정을 무기로 바꾸는 것. 규칙 9. 그의 기분을 완벽하게 모방하라. 당신은 황제의 감정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짜증이 나면 당신은 차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참견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슬프면 위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즐거워하면 함께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빛나서는 안 됩니다. 이 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공하는 것은 지칠 일입니다. 당신은 미묘함의 전문가가 됩니다. 어깨의 긴장, 참는 숨결, 잃어버린 시선, 그가 느끼는 것을 그가 알기도 전에 예측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를 너무 잘 해독하면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습니다. 규칙 10.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잊어라. 황제는 며칠 후 당신을 부르고 모든 것을 기억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를 기쁘게 한 것, 입었던 것, 속삭인 것, 당신은 머리띠의 색깔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잊어야 합니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담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일기장이자 동시에 빈 페이지여야 합니다. 어떤 첩들은 성공합니다. 기억을 잠긴 서랍처럼 분류합니다. 다른 이들은 무너집니다. 살았던 것과 부정된 것을 화해시키지 못하는 갈라진 영혼이 됩니다. 규칙 12일. 당신은 그가 원하는 계절이다. 황제의 욕망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해의 리듬을 따릅니다. 수확기에는 풍요로움을 대표해야 합니다. 황금빛 옷, 풍성한 움직임. 겨울에는 따뜻함. 인간의 형상을 한 살아있는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 시기에는 힘, 열정, 강인함을 구현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무대가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은유가 됩니다. 그의 취향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시간을 통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손길을 제국의 달력에 맞춰야 합니다. 매일 밤이 하나의 쇼입니다. 그리고 대본은 달에 따라 바뀝니다. 규칙 12.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 때때로 황제와의 만남은 감시받습니다. 환관, 상급첩들, 욕망하지는 않지만 감시하는 눈들에 의해 그들은 실수, 감정, 자발적인 몸짓을 찾습니다. 당신은 언제 감시받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감시받고 있는지도요. 그래서 당신은 항상 무대 위에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혼자 올 때조차도 역할을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머니를 꿈꿀 때조차도. 규칙 13. 선물은 친절이 아니다. 가끔 황제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진주 목걸이, 희귀한 비단, 황금빛 과일. 하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선물은 빚을 만듭니다. 감사해야 하고 감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마치 별들 중에서 선택된 것처럼 빛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다른 이들이 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선물은 칼처럼 하렘을 가릅니다. 질투를 낳습니다. 침묵을, 차가운 시선을. 거절하면 하늘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든 호의는 족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규칙 14. 당신의 가족은 인질이다. 당신만이 유일한 죄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 형제자매, 심지어 당신이 결코 낳지 못할 수도 있는 자녀들까지 당신의 복종에 묶여 있습니다. 황제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 당신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기록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언니는 결혼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는 벽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확장됩니다. 그리고 절망의 가장 친밀한 순간에도 당신은 뒤에 남겨둔 얼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삶은 당신의 미소에 달려 있습니다. 규칙 15. 당신은 결코 늙어서는 안 된다. 물론 당신은 늙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시간에 맞서는 전쟁. 당신은 우아하게 늙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매력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젊은이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대체할 것을 알면서도 당신의 몸은 참호가 됩니다. 독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나비든 가루를 얼굴에 바릅니다. 뼈가 느껴질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미소 짓습니다. 자신을 지워가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늙었기 때문입니다. 규칙 16. 그가 죽으면 당신은 선택하거나 선택하는 척 해야 한다. 황제가 죽으면
당신은 선택에 직면합니다. 그와 함께 묻히겠다고 자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보장하는 충성심의 행위입니다. 아니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는 것은 유령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다시 결혼할 수 없습니다.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신의 과부로 낙인 찍히고 제가 된 남자의 살아있는 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은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압박은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별 시를 쓰는 법을 배웁니다. 무덤에 봉인되는 생각에 미소 짓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적어도 당신은 여전히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칙 17. 싸울 수는 없지만 여전히 저항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굴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저항했습니다. 조용히. 흐트러진 꽃 한 송이. 비밀 방언으로 된 한 단어. 그리움이 담긴 붓터치 하나. 다른 이들은 대담했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금지된 임신을 숨겼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소수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불복종의 몸짓조차도 너무 오래 지속된 시선, 깨어진 침묵, 복종의 벽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규칙 11. 사랑해야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가장 잔인한 역설. 당신은 황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가 아니라 마치 그런 것처럼 매혹된 듯 미소 지어야 하고 사랑에 빠진 듯 한숨 쉬어야 하며 헌신적인 듯 떨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믿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내면에서 존재하기를 멈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능숙하게 가장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잊어버립니다. 사랑의 배우가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심장조차 낯선 것이 될 때까지. 규칙 199. 그가 사라지면 당신은 위험이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압니다. 그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의 약점을 보았습니다. 어떤 후계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당신은 그저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위협입니다. 어떤 첩들은 멀리 떨어진 사원으로 보내져 조용한 비구니로 살아갑니다. 다른 이들은 사라지고 그들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집니다. 어떤 이들은 남아서 강등당하고 굴욕을 겪으며 복도를 쓸고 젊은이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됩니다. 당신은 황제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규칙 20. 당신은 잊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 규칙은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흡수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잊어야 합니다. 그 손길들, 그 고통, 그 굴욕, 그 강요된 침묵. 하지만 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몸은 기억합니다. 당신의 꿈은 기억합니다. 당신의 목소리 비록 빼앗겼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돌아옵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가면서 미소 짓는 법을 배웁니다. 조금씩 자신을 지워가면서 살아남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다른 소녀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15살, 겁에 질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규칙은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등을 보이지 않고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라고 말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를 기쁘게 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는 잊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명령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숨쉬는 그림자, 봉사하는 그릇, 반사하지만 결코 느끼지 않는 거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의 파편 하나, 너무 오래 머문 시선 속에, 감시 없는 고독한 순간 속에, 명예를 꿈꾸며 비단 신발을 신고 복도에 들어섰던 소녀에 대한 그리움 속에, 이제 당신은 그 소녀를 불쌍히 여기는 대신 애도하며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날 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태어났습니다. 정확히 여자는 아니지만 완전히 유령도 아닙니다. 하지만 증인입니다. 당신은 단지 황제의 욕망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몸이었습니다. 기억의, 진실의.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속삭임으로 노래했던 이들, 비단 무늬의 고통을 수놓았던 이들, 고난을 예술로 바꾸었던 이들, 그리고 이를 통해 복종보다 더 큰 것을 남겼습니다. 증언을 남겼습니다. 양피지에 남긴 것이 아니라 책에도 아닙니다. 숨겨진 몸짓 속에, 끈질긴 침묵 속에, 상징으로 변모한 생존 속에. 황제는 사라졌습니다.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자금성은 이제 먼지를 내뿜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쓰였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간직합니다. 복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때때로 기억하는 것이 남아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복도에 서 있습니다. 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향 냄새는 여전히 떠다닙니다. 멀리서 흐르는 물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15살의 가슴에 두려움을 품고 도착했던 그날 밤처럼.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소녀가 아닙니다. 이제 다른 소녀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매혹과 두려움 사이에 숨을 멈춘 채, 그녀의 미래는 금빛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름다움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녀는 복종의 미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침착합니다. 절제됨이 있습니다. 수십 년의 침묵으로 빚어졌습니다. 규칙들은 오래된 샘물처럼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위협이 아니라 유산으로서, 권력이 아니라 경고로서.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생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흐름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자, 결코 쓰여지지 않은 역사의 수호자.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다른 모든 이들이 돌아옵니다. 민, 꽃을 든 소녀, 말없는 시인, 복도를 쓸던 잊혀진 그림자. 그들이 이제 당신을 통해 말합니다. 규칙은 결코 진정으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국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기다립니다. 권력이 복종을 요구하는 모든 시스템에서, 사랑이 연기가 되는 곳에서, 여인들이 침묵으로 변하는 곳에서. 그리고 이제 문이 다시 삐걱거리며 열리고 또 다른 소녀가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동안 당신은 첫 번째 규칙을 속삭입니다. 그리고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